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28강 자바의 입출력 IO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IO라고 하는데요, 인풋과 아웃풋 줄임말 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이란 거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다음에 자바에서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읽고 쓰는 거, 인풋과 아웃풋, IO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출력 IO란 입력과 출력을 뜻합니다. 돼 있죠. 인풋과 아웃풋, 뭔가 컴퓨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죠?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다시 아웃풋,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한 것은 인풋이며 컴퓨터가 어떤 것을 출력한 것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스템 out.println 해갖고 헬로 월드 구문이 바로 아웃풋입니다. 바깥쪽으로 모니터로 화면을 출력을 해줬죠. 그래서 아웃풋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를 읽는다 하면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쓴다 하면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O는 여러분들이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도 많이 하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원격 저쪽 멀리 있는 곳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도 있고, 다시 그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쓸 일도 있어요. 그럴 때 데이터를 내 쪽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내가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글자를, 문자를 가지고 싶어요. 그럼 읽는 거고요.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뭔가 내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쓰고 싶어요. 그 파일에, 문서에. 그러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풋, 파일 데이터를 읽는다, 키보드의 데이터를 읽는다,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읽는다, 모두 인풋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데이터를 쓴다, 파일의 모니터의 데이터를 쓴다,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쓴다, 모두 다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서 자바 입출력 API 인풋 아웃풋. 자, 여러분이 자바에서 대표적인 거, 인풋과 아웃풋의 대표적인 클래스가 인풋 스트림과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리더라는 게 있고 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모두 다 1바이트씩 쓰고 출력하는 거예요. 읽고 출력하는 거, 읽고 쓰는 기능입니다. 자, 1바이트씩 무언가를 읽고 쓴다 할 때는 인풋과 아웃풋 스트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주로 사용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리더와 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2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이 하나의 문자가 2바이트씩 2바이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의 데이터를 읽어온다, 쓴다 할 때는 리더와 라이터를 많이 쓰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월등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여기서 파생되는 클래스들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사용 방법입니다. 자, 인풋 스트림 사용법, 인풋 스트림. 자, 인풋 스트림은 여러분들이 추상 클래스예요, 요거.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여러 가지 하위 클래스들이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거에 대한 반환되는 값으로 인풋 스트림의 종류의 클래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인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이다. 그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를 직접 생성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타입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그 객체가 얻어졌어요. 그 다음에 리드라는 메소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은 어떤 특정한 곳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풋 스트림이란 건 요걸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연결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리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드라는 메소드의 기능이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1바이트씩 계속해서 날라주는 거죠. 우리 쪽으로, 내 쪽으로 계속해서 읽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으면 됩니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메소드 말고, 리드 메소드인데 안쪽에 바이트 배열이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밑에 있네요. 인풋 스트링 객체가 있고 메소드 두 개, 리드 메소드인데 하나는 매개 변수 바이트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트 배열만큼씩 읽어올 수가 있어요. 얘는 1바이트씩 계속, 그죠? 여기가 10바이트가 예를 들어 있으면 10번 작업하는 거죠. 10번 왔다 갔다 작업을 하는데, 바이트,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의 크기가 5다 그러면 10바이트면 2번만 작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의 크기만큼 한 번에 그 데이터를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인풋 스트림 데이터 타입, 그 타입이 나왔고요. 데이터 타입 is라고 변수 선언해줬고요. new 파일 인풋 스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냐면 C 드라이브에 자바렉의 워크스페이스에 JAINTXT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온대요. 자, 그 읽어온 값을 is, 여기까지 작업이 뭐냐면 원격지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즉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JAIN .txt 파일이 있다고 할 때,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일단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여기까지 객체 생성을 해서 경로를 지정해 줬어요. 여기까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까지 뭔가 이렇게 스트림을 하나 놓은 겁니다. 연결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이 데이터 가져오는 게 리드라는 메소드가 해줍니다. 그래서 자, while문 true니까 계속 돌겠죠. int는 i예요. 그래서 i 변수에다가 is로부터 리드 있습니다. 자, 리드 1바이트씩 읽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바이트예요. 총 다 데이터 그 용량이 100바이트면 어떻게 해요? 100번 읽는 거죠. 1바이트씩 계속 읽습니다.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데이터는 i 값 찍으면 한 바이트에 그 정수 값이 있죠. 그래서 그 값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찍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100바이트 다 읽어갖고 더 이상 읽을 값이 없어요. 그러면 if i가 -1, 리드에서 -1을 반환해 줍니다. 더 이상 읽을 게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브레이크문으로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라이문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죠? 이런 IO하고 관련된 것은 컴파일러가 요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고요. 반드시 이렇게 IO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줘서 트라이 캐치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외 처리할 때 스로우즈도 배웠죠. 그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예외 처리를 하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런 IO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에러 떠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한 예제 한번 파일에서 직접 읽어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경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경로가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경로에다가 JAIN txt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C드라브 자바렉의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자, 여기다가 새를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 JAIN.txt 파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간단한 글을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 컨트롤 S 저장하고요. 다음에 닫아볼게요.
자, JAIN TXT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 가서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소드 하나 불러내서, 자, 먼저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는 방법,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다른 객체의 메소드로부터 반환되는 인풋 스트림 타입을 얻어내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금은 직접 한번 객체를 생성해 볼게요. 참고적으로 자, 인풋 스트림, 제가 아까 여기 추상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 인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 밑에 나중에 한번 자바 API 검색해서 한번 상속 코드를 한번 봐보세요. 인풋 스트림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요 밑으로 굉장히 많은 인풋 스트림과 관련된, 즉 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해볼 이런 거,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찾아보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 데이터 타입 인풋 스트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줄여서 너무 기니까 IS로 할게요. 자, 객체 생성을 통해서 인풋 스트림 객체 얻기로 했죠. 그래서 new 파일을 읽는 거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가 나오는데, 경로가 아까 어디였죠? 네, 여기죠. 그래서 요 경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jain.txt라고 해줄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 특수기호 나오죠. 그래서 특수기호가 나올 때 특수기호를 한 번 더 이렇게 써 주셔야지 제대로 특수기호 경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처리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코딩을 했는데 벌써 여기 보면 이렇게 앱박이 뜨죠. 그리고 갖다 대니까 unhandled exception type 파일 not found 이렇게 나오죠. exception 처리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ry로 한번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try 문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 없어졌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 JAIN.txt 파일에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스트림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실제로 읽는 기능 read 메소드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ile 문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돌아야 되니까, 다 읽을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니까 true 계속 돌아라. 언제까지 도냐면, 자, int i는 is 읽는 거죠. 그래서 read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찍어 볼게요. sysout에서 여기다가 데이터 플러스 i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도는데 데이터 다 읽었는데도 더 이상 돌 필요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read 메소드는 데이터를 다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는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뭐와 같으면 -1과 같으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자, 다음에 exception 처리는 뭐 간단한 거냐, 한번 그냥 .getMessage로 한번 그냥 어떤 에러가 났을 때, 예외 처리가 됐을 때 어떤 예외가 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좀 기네요. 예. 제가 이쪽에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jain.txt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이트형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요거 이용한 겁니다. 요거. 자, 다음 가서 요번엔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말고 다시 쓰는 기능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아웃풋입니다. 어떤 원격 대상지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인풋 스트림. 반대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깥쪽으로 내보내요. 이게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사용법.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상이겠죠.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타입 객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인풋 스트림 할 때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리드였죠. 얘는 라이트 메소드, 반대 개념의 라이트 메소드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막 이렇게 바깥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 쓰는 기능이죠. 그래서 라이트 메소드 있고요. 다음에 라이트 매개 변수로 바이트, 이거 1바이트씩 쓰는 거, 이거는 바이트 크기만큼, 배열의 크기만큼 쓰는 거. 자,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리드하고 다르게 한 가지 더, 바이트하고 인트 매개 변수 두 개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 크기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라이트 바이트 인트는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5바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개겠죠, 칸이. 바이트가 5개니까 이렇게 해서 요만큼씩 한 번에 쓰는 거예요. 한 번 돌았을 때 5칸 쓰고 또 한 번 돌았을 때 또 5바이트 써요. 이렇게. 자, 쓰는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 게 3바이트만 들어왔어요. 데이터 맨 마지막이나 이런 중간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데이터가 꼭 5바이트씩 끊어질 일은 없겠죠. 그래서 3바이트만 들어왔으면 3칸만 채우고 나머지 쓸 필요 없겠죠. 그럴 때 0에서 2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0, 1, 2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쓰고 여기는 쓰지 마라.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써주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풋 스트림하고 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 OS,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자바렉의 워크스페이스 ja.out.txt. 자, ja.out.txt 파일이 있으면 거기다 쓰고요. 없으면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txt 문서 파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래쪽에 있는 이제 라이트 기능 이용해서 데이터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이트 배열 bs가 나오고요. str의 get bytes. 자, 스트링 메소드 중에 굉장히 좋은 메소드가 하나 있죠. 자, 뭐냐면 그게 바로 get byte. 요 스트링 문자열 값을 갖다가 문자열에 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의 모든 바이트를 다 배열로 이렇게 반환해주는 get byte라는 좋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get byte라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문자열의 문자 하나하나를 다 바이트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이트 할 때는 그렇게 바이트 단위로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s 구했고요. 다음에 os 아웃풋 스트림이죠. 아웃풋 스트림 점 라이트 메소드 이용해서 씁니다. 무엇을 쓰느냐? bs 그죠? 바이트 스트링 배열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셉션 처리해줬고요. 그러면 ja.out.txt 파일에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코드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클립스 가서 아까 했던 거 지우고요. 자, 아웃풋 스트림도 인풋 스트림처럼 똑같이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할게요. 자, 아웃풋 스트림도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이 객체,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드는 방법과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반환될 때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 스트림도 추상 클래스라고 했죠.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 클래스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output stream
이것도 줄여서 기니까 OS라고 할게요. new 객체 생성을 하겠습니다. 무슨 객체 생성? 파일 out 스트림 객체 생성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죠. 경로 이렇게 해서 아까 경로가 JA out이었죠. txt 파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기호 있으니까 특수기호 하나씩 더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jaout.txt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없죠. 아까 만들었던 거 jain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jaout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자를 남길 것인지 스트링 str은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쓸 때는 바이트 단위로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tr로부터 바이트를 얻어내겠습니다. 어떻게? get byte. 그죠? 자, 요거는 반환이 보니까 배열, 바이트 배열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배열, 바이트 배열, 이름은 bs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r 문자열에 뭐를 받았냐면 바이트를 다 얻어냈습니다. 자, 실제로 써야겠죠. 자, os output stream os 점 쓰는 메소드 write 써주고 bs 넣어주면 되겠죠. 캐치문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특별하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0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결과상으로 아무것도 없겠죠. 어디에 썼어요? 여기다 썼겠죠. 자,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인가요? 자, jaout.txt 파일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경로에 이렇게 jaout.txt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put 스트링과 output 스트링 간단하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만 얻어내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output이 됐던 input 스트링 됐던 객체만 얻으면 되고 input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read라는 좋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읽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utput 스트림은 write를 하는데 write를 할 때 바이트 단위로 write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대상에 get 바이트를 이용해서 바이트 구하고 그것을 아웃풋 스트림에 write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예외 처리와 무조건 클로즈 실행 방금 우리 했었죠. 이런 IO와 관련된 거는 컴퓨터가 컴파일러가 강요를 해요. 뭐를 강요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준 거고요. IO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IO exception. 그래서 이건 그냥 통으로 묶어서 우리는 exception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 작업은 마지막에 클로즈로 외부와 연결을 끝내야 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렇게 어떤 대상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읽어올 때 input 스트림 연결한 다음에 하나씩 읽어왔어요. 쓸 때도 연결한 다음에 스트림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면서 썼죠. 그죠? 자, 연결을 하고 읽어왔어요. 연결을 하고 썼어요. 그러면 연결한 거를 읽어오는 작업이 다 끝났다. 또는 연결하고 나서 쓰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관계를 끊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결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단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finally 우리 예전에 트라이 캐치 할 때 배웠었죠. finally 트라이 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던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서 캐치에 걸리던 finally 문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냐면 여기서 또 OS output 스트림이 널이 아니면 그죠? 뭔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으면 생성이 됐으면 os.close를 해주래요. 그죠? 딱 종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OS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또 트라이 캐치문 들어갔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소스를 아까 보면 요거죠. 여기서 finally 해준 다음에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try 또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서 만약에 OS 여기 지금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OS가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os.close 자, os.close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 조금 바꿀게요. 자, os가 이게 여기서 지금 지역 변수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 가로 안에서만 저기 유효하고요. 요 가로를 벗어나니까 지금 여기서 참조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코드를 바꿀게요. os 일단 여기 선언만 해주는 거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기화를 할게요. 그러면 전역적인 개념이 돼서 요 안쪽에서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웃풋 스트림 바깥쪽으로 빼갖고 전역적인 개념으로 빼고요. 다 같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초기화해줬습니다. 다음에 여기 다 사용한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os 클로즈 종료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을 해서 다 썼어요. 쓰고 나서 끝났으면 널이 널이 아니면 널이면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클로즈 할 게 없겠죠. 그래서 널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종료를 해주는 클로즈 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고 쓰기를 파일을 동시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거, input, 그 다음에 쓰는 거, output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는 것 쓰는 것을 실제로 읽는 것 쓰는 것을 같이 하는 거 파일 카피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파일을 읽고 다른 파일에 쓰고 결국은 파일 복사하는 거 읽고 쓰고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작업 순서 input 스트림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input 스트림 다음에 output 스트림 써야 되니까 얘네 객체 둘 다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에 input 스트림으로 읽어드린 데이터를 output 스트림으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클로즈 해야 됩니다. 자, 이 소스 한번 보면 리뷰하면서 이거는 리뷰하는 거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둘 다 써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아직 초기화는 안 했고요. 널이에요, 널. 객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is 쓰겠다, 나는 os 쓰겠다 선언만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try 들어가서 is input 스트림, output 스트림 어떻게 해요? 다 객체 만들죠. 그래서 input 스트림은 자바의 워크스페이스 JAIN-TXT 요걸로 하겠다. 이렇게 경로 조정해 줬고요. output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JAIN_copy_txt 자, while문 돌면서 먼저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true int i는 is.read 1바이트씩 읽어오는 read로 계속 읽어옵니다. 자, 읽어오고 나서 만약에 브레이크 마이너스 1이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브레이크예요.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건너뛰고 일로 오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is로 읽은 값을 갖다가 아래쪽에 os 아웃풋 스트림의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i를 넣어줘서 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1바이트씩 읽고 여기서 1바이트씩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돌다가 만약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읽을 게 없으면 쓸 것도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입셉션 처리한 거 캐치문이고요. 파이널리 여기가 중요하죠. 그죠? 먼저 is가 널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널이 아니면 is input 스트림 닫아주고요. 마찬가지로 output 스트림도 마찬가지겠죠. output 스트림도 널이 아니면 똑같이 클로즈 문 들어가서 연결 스트림 닫아주는 거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방금 알아본 예제 두 개의 예제를 짬뽕한 거고요. 자, 2단계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별 특별한 건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웃풋 스트림에 쓸 때 이렇게 1바이트씩 쓰는 게 아니라 배열을 이용해서 좀 덩어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똑같아요. 객체 구하는 것까지.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하나 구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가 5바이트래요. 5개래요. 5개 사이즈가 5인 바이트 배열을 하나 구해놓고 다음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 놓고요. 자, is
인풋 스트림이죠.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와요. 근데 아까는 여기 보면 매개 변수가 없죠. 그래서 1바이트씩 읽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bs 배열을 넣어줬죠. 사이즈가 몇인 거? 5인 걸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5바이트씩 한 번에 덤성덤성 읽어오겠죠. 그 읽어온 거를 갖다가 브레이크 카운트가 마이너스 더 이상 읽어올 게 없으면 마이너스 처리.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os.write bs 0, 그 다음에 카운트 돼 있죠. 내가 읽어온 값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이즈가 5니까 배열의 크기가 5니까 한 1바이트씩 쓰는 게 아니라 5바이트씩 덤성덤성해서 더 빨리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가 3개죠. 그죠? 여기는 0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개니까 5칸씩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데이터가 5의 배수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갔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칸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럼 2칸이 남죠. 2칸 남은 거 쓸 게 없는데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0서부터 카운트 맨 마지막에 읽은 게 3밖에 없어요. 그러면 3개만 써라. 그죠? 그래서 카운트 처음에 넣는 자리 얘는 무조건 0이겠죠. 그러니까 얘 0 넣어준 거고 카운트만큼만 써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구문은 똑같아요. 캐치하고 파이널리에서 인풋 스트림 닫아준 거, 아웃풋 스트림 닫아준 거 동일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읽고 쓰기에서 방금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알아봤는데 요거 말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여기로 배운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보다 조금 더 발전된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 예제를 보면 코드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했는데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란 거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또 하나 존재해요. 자, 보시면 인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str, txt를 읽어왔어요. 읽어온 거를 갖다가 읽어온 is를 갖다가 데이터 인풋 스트림 객체의 매개 변수로 생성할 때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넣고 나서 바로 읽어와요. ds 데이터 인풋 스트림의 read utf를 딱 해버리면 바로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hile문 이용해서 read로 1바이트씩 얻어오거나 어떤 배열을 이용해서 몇 바이트씩 얻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서 한 번에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좀 더 간략해지고 편해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풋 스트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발전된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 스트림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 방금 우리가 했죠. 스트림 연결시켜 놓은 거죠. 어디 str underbar copy txt 여기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쓸 때 os.write에서 썼어요. 바이트 단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 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넣어줘요. 생성을 할 때. 그리고 나서 dos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점 write utf 하고 나서 이렇게 str 넣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우리가 str 넣어준 값이 바로 어디 str 언더바 copy에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전에는 read라는 메소드, 여기서는 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while문 이용해서 계속 읽고 계속 썼죠. 그것을 한 번에 단방에 처리를 해주는 클래스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까지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모르셔도 가능은 해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쓰던 대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요것만 갖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간편하게 코드를 절약하고 좀 더 간편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이널리에서 닫아주는 거, 그죠? 스트림 다 닫아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O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IO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겠죠, 그죠? 딱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인풋과 아웃풋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은 읽어오는 거, 아웃풋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거 갖다가 연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스트림이고요. 스트림. 그래서 뭔가 읽어올 때는 인풋 스트림, 뭔가 바깥으로 출력을 이제 쓴다.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한 다음에 리드 메소드 갖고 읽어오고 라이트 메소드 갖고 써 나가면 모든 것을 읽어오고 써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